팬데믹이 수그러들면서 직장 출퇴근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가급 등으로 교통비가 2배 이상 들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규모 봉쇄에 나서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미국 대도시들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들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에서 신규 채용 시 이전 봉급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보이콧에 나선 미국 등 서방 기업들이 2주일 반 만에 330개사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재택근무 대신 직장에 다시 나가는 출퇴근이 확대되고 있으나 휘발유가 급등으로 교통비가 2배 이상 드는 바람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급등으로 재택근무를 계속 희망하거나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이직하는 근로자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이 급속히 수그러들면서 팬데믹 2년 동안 주로 재택근무해온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다시 나가는 출퇴근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때 아닌 유가 폭등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유료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오르던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주 만에 20%, 1년 전보다는 50%나 폭등했습니다. 최근 재택근무에서 벗어나 출퇴근을 재개하고 왕복으로 하루 70마일을 운전한다는 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휘발유 값이 2주 만에 85달러에서 140달러로 거의 2배 급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는 이 같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구당 서너 대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미국민들은 올 한 해 휘발유 값만으로 2,000달러를 더 쓰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5일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32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14센트, 한 달 전보다는 82센트나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달러대 후반인 5.75달러를 기록하고 6달러대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와 네바다도 5달러에 임박했으며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알래스카, 애리조나, 워싱턴 DC 등 10개 주가 4달러 50센트를 넘었습니다. 메릴랜드는 4달러 25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21센트로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코로나 봉쇄 조치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급락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다시 125달러 내지 130달러를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 7.9%에서 3월에는 8%까지 넘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과 전반적인 생활비의 급등에 직면한 수백만 근로자들은 팬데믹 때와 같이 재택근무 유지를 대거 희망하고 있으며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이미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핏을 위해 한 달에 430만 명이나 대규모 이직하고 있는데 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단거리에 있는 일터로 옮기려는 사람들까지 늘어나면서 유례없는 대규모 이직 사태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규모 봉쇄에 나서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타격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애플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선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아이폰 생산도 중단됐고 미국까지 들어오는 컨테이너 운송료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거주지는 물론 공장들까지 봉쇄하고 나서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코로나 검사와 격리를 반복하며 운행이 자유롭지 못해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들의 배송이 지연되고 운임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노 코로나 정책인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도시 전면에 봉쇄 카드를 꺼내는 등 고강도 방역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되면서 IT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 공급업체인 폭스콘이 선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아이폰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선전시는 이번 봉쇄 조치가 2주에서 3주까지 시행되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컨테이너 운송비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운송비는 16,353달러로 일주일 전인 16,155달러에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운송료가 높아지면 물건값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비는 1년 전보다는 3배, 2년 전보다는 12배 인상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항구 근로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한 번에 2달씩 항구에서만 생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부두로 가는 트럭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건을 싣기 위해 선박들이 12시간씩 대기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분석 회사들은 대기 시간이 곧 2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봉쇄가 미국의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팬데믹 2년 동안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들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저택들이 많은 대도시들 10곳 중에 7곳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샌프란시스코가 1위, 로스앤젤레스 6위, 뉴욕시 9위, 그리고 메릴랜드 프레드릭이 12위, 워싱턴 DC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이 몰아닥친 지 2년여 동안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100만 달러를 넘는 고가 주택들이 2배나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 전역에 있는 주택 8,500만 채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인 고가 주택들은 8.2%인 600만 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년 전의 4.8%, 350만 채에 비해 거의 2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들이 전체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도시들은 4곳으로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1위는 샌프란시스코로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들이 전체의 무려 89%나 차지해 10채당 9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산호세로 86%에 달했으며 3위는 애나하임으로 55%, 4위는 오클랜드로 54%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5위는 샌디에고로 40.4%, 6위는 로스앤젤레스로 38.5%가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들로 집계됐습니다. 7위는 호놀룰루 30.1%, 파리 시애틀 36.5%, 9위는 뉴욕시로 32.1%, 10위는 캘리포니아 옥스나드로 31.2% 순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메릴랜드 프레드릭이 13.3%가 1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들이어서 12위를 기록했고 워싱턴 DC는 10.9%로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변화로 미국에서는 내 집 마련에 본격 나선 밀레니얼 세대들이 첫 집 구입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팔려는 주택들이 부족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경쟁에서는 대부분 밀리고 있어 내 집 마련의 길이 더 멀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이 늘어났어도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미국민들의 중위소득은 12% 올라갔으나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25%나 뛰었습니다. 미국 내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은 39만 2천 달러로 1년 만에 13%,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비하면 27%나 급등해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이나 연방 컨트랙터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봉급 정보를 참조하지 못하게 금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별, 인종별 임금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전 봉급 수준 정보를 참조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성별, 인종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기념일 이퀄 페이데이를 맞아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채용 시 이전 봉급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관리국이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이전의 봉급 수준과 이력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이 금지 규정은 연방정부의 수주를 받아 조달하는 연방 컨트랙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새 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퀄페이를 위해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 규정을 발표한 겁니다. 새 규정이 곧 시행되면 연방 정부기관이나 연방 컨트랙터 회사들은 신규 채용 시 예전의 봉급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그 이력과 기록을 이용하지 못하고 직무와 개인 능력에 따라 새 봉급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새 규정이 시행되면 성별, 인종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임금 격차를 다소 해소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여성은 83센트를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백인 근로자들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까지 소수계들의 다수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급휴가, 보육보조 등은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사실상 좌초되는 바람에 언제 다시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는 미국민 전체가 4주 동안 본인의 병가는 물론 가족들의 병가, 돌보미까지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월급의 75%에서 8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가유급휴가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워킹 패밀리, 특히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세와 4세에게 2년간 프리스쿨을 무상 교육해주고 보육비 또한 연 가구 소득의 7%를 넘으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들어있었으나 전체 법안의 좌초로 함께 무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거래와 사업, 투자를 중단하는 보이콧에 나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2주일 반 만에 330개사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펩시, 애플과 구글, 엑선모빌과 페덱스 등 대기업들은 러시아 매장을 폐쇄하거나 영업과 수출입을 중지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항의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대거 러시아 보이콧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2주 반 동안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대기업 330곳 이상이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예일대 교수가 집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내 매장 850군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내 매장의 84%를 직접 소유하고 직영해 왔으며 전체 수입의 9%를 러시아에서 올려왔습니다. 자라와 H&M 패션 기업은 러시아 내 500개 매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애플은 러시아 내 매장을 모두 폐쇄했으며 구글은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애플과 구글페이드 등은 러시아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결제를 중지시켰습니다. 페덱스는 러시아를 오가는 패키지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엑선모빌과 영국의 쉘 BP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과 러시아 내의 사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넬과 같은 유명 화장품 업체들도 러시아 수출과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를 빠져나오려는 서방 사업가, 기술진, 유학생들의 탈출 러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이 28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소규모이지만 러시아를 빠져나오려는 서방 기업체 직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 달러화를 최대한 인출하거나 마련한 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항공기나 전세기, 육로 자동차 편으로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경우 러시아 모스크바와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일해온 22개국 출신 2,000명 이상이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하고 있는 서방 기업들의 직원들은 주로 법률회사, 컨설팅회사, 첨단 기술회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로부터 항공여행길이 이미 막혀있어 직항편 대신 제재받지 않은 항공기나 전세기편으로 터키 이스탄불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으로 일단 피신한 후에 출신 국가들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핀란드와 발티크 상국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로 육로를 통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이질 건축회사는 지붕 사이딩 인테리어 전문회사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3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제 이름 첫자들을 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딴 만큼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제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붕과 사이딩으로 시작해 현재도 지붕과 사이딩 크루가 제일 많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 시공을 포함해서 마루 페인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집을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셔서 집이 진짜 폐가처럼 된 분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제대로 된 가격에 집을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공사 비용을 할부로 나눠받기로 하고 집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벽을 다 허물고 캐비넷도 다 뜯어내고 마루 페인팅까지 실내는 그렇게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집 외부 역시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된 상태여서 나무 덩굴이며 포이즌 아이비까지 다 제거하느라 일이 엄청 많았죠. 솔직히 처음 집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조금은 염려스럽기도 했는데 우리 크루들과 손발이 척척 맞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타주로 이사를 가면서 몇십 년간 비워둔 집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 현장을 가봤더니 길고양이가 어떻게 안에 들어갔는지 고양이 사체가 썩어서 뒹굴고 있고 오래된 집 가구가 방치되어 있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집도 있었어요. 집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을 받고 잘 파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모든 사람이 다 갔겠지만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식당, 소매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이고 있고 기쁜 때는 저희와 손님이 마음이 일치했을 때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한 작업을 고객이 만족해 하실 때 아무래도 가장 기쁘죠. 어떤 고객은 고맙다며 선물 꾸러미를 보내오신 분들도 계셨고 때마다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업은 다 끝이 났더라도 AS를 철저히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나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인력이 자산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신 고객들 중에 공사 사기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공사 보험이나 라이센스를 잘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사를 맡겼다가 나중에 일에 하자가 생겨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회사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고객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또한 너무 날린 공사를 해놔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모조리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 공사를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반드시 제너럴 라이빌리티나 워커스컴 이 두 개의 보험과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시고 공사를 맡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워커스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커스컴이 없으면 임무가 만약에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이 병원비를 전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너럴 라이빌리티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두 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제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뉴스를 비롯한 한인사회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WKTV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5시에 제일 먼저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먼 고국을 떠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동포 여러분, 다들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